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지는 않죠. 대부분이 대출을 받을 때는 열심히 생활을 해서 그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간혹 가족들 빚을 본인이 떠안으려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가족 빚을 대신 갚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만약 개인 회생을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출을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의 빚을 만약 대신 갚았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정리를 한 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본인이 스스로 소명을 해야 되고 그와 일치하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숨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대출금을 가지고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자녀의 빚을 대신 갚거나 꼭 빚을 갚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어쨌든 가족 계좌로 넘겨주고 회생을 신청할 경우 그 대출금이 가족 계좌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대출금을 최종적으로 가족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 반영 대상이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말은 개인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그중 2, 3천만 원 정도를 가족 빚을 갚는 데 줬다. 그 경우에는 총 채무 금액은 1억이지만 넘겨준 금액은 2, 3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총 채무가 1억인데 대부분이 한 8, 9천만 원 정도를 가족들에게 주고 그 돈이 가족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되었거나 재산 형성에 사용이 되었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서 변제금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출금을 가지고 가족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금 사용처에 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보통은 1년 이내의 최근 대출금만 그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래전에 대출을 받아서 가족에게 지급했다. 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1년 이내의 거래 내역만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요. 그 외 대부분 지방 법원들도 보통은 1년 또는 2년 정도의 최근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5, 6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 중 일부가 가족에게 넘어갔다. 이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본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가족의 빚까지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빚까지 떠안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채무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회생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갚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채무를 몰아간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채무가 있다면 각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출을 받아서 가족의 빚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제가 개인회생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라이브에 참여해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함께해요 회생파산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을 남기셔도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